자, 5번 문제는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대화입니다. 바르게 말한 사람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해리부터 볼게요. 러시아에선 꽃을 선물할 때 홀수, 짝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사용되는 것은 짝수기 때문이죠. 홀수를 선물하고 짝수는 장례식에. 해리는 잘못 이야기하고 있네요. 마음이 얘기입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의 휴일은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에는 은행이나 관공서 문을 닫습니다. 마음이 얘기는 맞네요. 이거 좋은 뜻 아니에요. 우리야 좋은 뜻으로 쓰죠. 그런데 남미 국가나 브라질 같은 남미 국가는 욕으로 사용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알아 이야기가 많네요. 우산이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물하지 않는 건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죠. 그래서 마음이하고 아라만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선물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나라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별 금기사항 그리고 제스처의 의미를 정리해 봤습니다. 러시아 홀수 짝수 꼭 구분하셔야 돼요. 싱가포르는 공공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껌 하나 버렸다가 벌금 엄청나게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거리 낙서하다가는 신체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셔야죠. 중국은 우산이 이별을 뜻한다고 하네요. 태국은 머리에 손대는 것을 영혼을 해친다고 봅니다. 아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뭐 그 나라 풍습인데 어쩌겠어요. 제스처는 나라마다 뜻이 다르죠. 특히 이런 건 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6번 문제입니다.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간 그때그때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삶은 참 충실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욜로족이라고 하죠. 욜로족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실하게 삶을 사는 거지 그냥 놀자 이걸 뜻하는 건 아니죠. 나머지 용어도 좀 유사한 내용들이 있죠. 답은 2번이긴 하지만 엇비슷한 용어들도 꽤 있습니다. 킴포크입니다. 느리지만 건강한 삶은 주변에 있는 친구, 친지와 함께하는 삶이죠. 여유 있게 같이 저녁도 먹는 그런 삶이 킴포크족입니다. 코크는 혼자만의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코크족 중에는 인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집 안에서 커피숍 안 가고 집에서 영화관 안 가고 집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리터루입니다. 리턴족과 캥거루족. 그러니까 캥거루족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원래 부모님 품 안에 있다가 독립했다가 다시 돌아온 게 리터루족이죠. 피딩족입니다. 약자인데요. 경제적 여유, 육아를 즐기며 활동적이며 헌신적인 노년층. 여러분의 부모님이 피딩족이었으면 쉽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렇다고 하네요. 다 보면은 이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신조어이기도 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각 사례와 관련된 용어를 차례대로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화면의 실제 얼굴, 현실 세계죠. 여기에 가상으로 색조 제품을 적용하는 거 3차원 가상 객체를 결합시키면 뭐가 됩니까? 이게 증강현실 AR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자동차에 실제 체험하는 경험, 컴퓨터 그래픽을 구현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가상현실 VR이라고 하는 거죠. AR과 VR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용어 정리해 봤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이죠. SR은 대체현실이라고 해요. 인간의 인지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동일한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이 중에 다른 게 뭔지 보도록 할게요. 담뱃재를 손으로 두드려서 털으면 이게 왜 털릴 거라 생각하세요? 관성의 법칙 때문이에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관성의 법칙이죠.
자, 지하철이 갑자기 출발하면 왜 몸이 뒤로 쏠립니까? 정지해 있었으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 거죠. 관성의 법칙입니다. 오징어가 물을 분사하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작용 반작용이지 관성의 법칙이 아니죠. 망치머리가 헐거워진 망치자루를 툭 두드리면 왜 고정이 됩니까?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 때문이죠. 트럭이 급커브 돌 때 물건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쏟기게 됩니다. 이것도 관성의 법칙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 언제 배웠는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지는 모르지만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신재생에너지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화시켜서 이용하는 이게 신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는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에너지, 묶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면 기억에 나와 있는 천연가스는 뭐예요? 얘는 화석연료고,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석유는 화석연료잖아요. 얘는 재생 가능한 것도 아니고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죠. 그냥 화석연료니까요. 폐기물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죠. 연료전지가 왜 전지가하고 헷갈리냐면 전지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에탄올을 집어넣어서 전력을 생산하니까 얘도 일종의 전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발생 기관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수력은 재생에너지.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된 것을 모두 고른 건 5번이 되겠네요. 10번 문제입니다. 직장 내 전화 예절이에요. 전화는 얼굴을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자칫 실수를 해서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급적이면 벨이 3-4번 울리기 전에 받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를 기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일에 3-4번 울리고 나면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게 맞죠. 정상적인 근무 시간 전이나 후에는 되도록 전화 안 거는 게 맞죠. 일할 때 걸어야지. 끝나고 나서 전화 걸면 되나. 항상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내가 받는데 왜 밝혀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이 받았겠죠? 여러분이 전화를 받아요. 누가 걸었을까요? 고객이 걸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먼저 밝히는 게 맞죠. 부재중인 직원을 찾는 전화 받으면 바로 번호 알려줄까요? 근데 보이스피싱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바로 그럴 문제가 아니라 건 사람의 이름, 회사, 부서, 연락처 이거 메모해서 전달해 주면 되지 바로 번호 가르쳐 주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죠. 용건만 간단히 쓸데없는 말 길게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전화 걸기 전에는 미리 어떤 얘기를 할지를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하죠. 11번입니다. 동하계 올림픽 개최 도시가 정리되어 있네요.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될까요? 스포츠 이벤트잖아요. 기업들이 스포츠 이벤트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데요. 그래서 알아둘만 하네요. 리우는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였죠. 베이징은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도쿄는 2020년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입니다. 그 이후에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또 결정나기는 했죠. 2024년에 파리, 2028년에는 로스앤젤레스로 결정이 났죠. 답은 2번 되겠네요. 보너스입니다. 월드컵이죠. 러시아 끝나면 2022년에는 카타르. 특히 카타르에서 월드컵 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낮에 40도 이상 올라가는데 괜찮아요. 돔구장에서 한답니다. 에어컨 켜놓고.